삶의 단서 작가 10월의 담입니다. 오늘은 경조사의 부담을 느끼는 시청자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정장을 꺼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이상하게 무겁더군요. 오늘은 결혼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결혼식도 아니고 제 가족의 결혼식도 아닙니다. 친구의 처가 쪽 지인의 결혼식. 이 문장을 입 밖에 내는 순간부터 이미 이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이상함이 일상이 됩니다. 봉투를 꺼내며 저는 습관적으로 숫자를 떠올립니다. 10만원, 식권줄, 주차전쟁, 하객 인사,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통째로 증발해 있겠지요. 그 사이 제 통장에선 숫자 하나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정작 제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남의 행사에 다녀온 대가로 제 시간이, 제 에너지가, 제 돈이 줄어듭니다. 저는 지하철에 섰습니다. 주말 아침 지하철은 묘합니다. 각자의 봉투를 쥔 사람들이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조금 불만이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 누군가를 축하하러 가는 얼굴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를 처리하러 가는 얼굴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경조사는 종종 그런 것입니다. 축하와 위로의 이름을 빌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처럼 작동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지, 내가 정말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합니다. 안 가면 어색할까? 안 내면 찍힐까? 나중에 내가 부탁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축하란 원래 마음이 앞서야 하는데 한국의 축하는 종종 불안이 앞섭니다. 위로란 원래 사람이 먼저여야 하는데 한국의 위로는 종종 체면이 먼저입니다. 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파에 밀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붐비고 안내 데스크는 정신이 없고 하객들은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오랜만이야. 살 빠졌네. 바쁘지. 이야기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진짜 대화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출석을 확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축의금을 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나? 나는 이 결혼을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나? 그런데도 봉투는 접수되고 제 이름은 명단에 적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 사회에서 저는 관계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자리에 앉습니다. 웨딩홀 특유의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번쩍이고 사회자가 과하게 들뜬 목소리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그 장면이 아름답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 아름다움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다른 계산이 떠오릅니다. 이번 달 경조사가 몇 개인지, 다음 주에도 또 있는지,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올지. 그 계산은 더 잔인한 현실로 이어집니다. 월급은 얇습니다. 거짓말처럼 얇습니다. 10년을 일해도 승진을 해도 월급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조사 비용은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면 식대가 오르고 식대가 오르면 축의금 기준이 오르고 축의금 기준이 오르면 부담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내 월급은 물가만큼 오르지 않는데 내 경조사 의무는 물가만큼 오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투자도 하지 않았는데 손실이 난다고. 매달 손실이 난다고. 그 손실의 이름이 인맥이라고. 예전에는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회사 사람의 가족, 거래처 사람의 가족, 친구의 배우자 쪽 지인, 그리고 마침내 친구의 처가 쪽 지인. 여기까지 오면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이건 축하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관계의 시스템, 한국식 체면의 시스템, 빠져나오기 어려운 시스템. 저는 결혼식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줄을 섭니다. 하객들이 한 줄로 길게 늘어서고 사람들은 접시를 들고 서둘러 음식을 담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늘 묘하게 슬픕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어 할까? 그때 문득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한번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사람, 경조사는 마음을 보태는 거지 빚을 지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현실에선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압니다. 어렵지만 그게 맞는 말이었다는 걸. 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쳐 있습니다. 몸이 지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제가 저를 괴롭힌 기분입니다. 내가 원해서 온 자리인가? 내가 원해서 낸 돈인가? 그렇지 않은데 저는 늘 어쩔 수 없다로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봅니다. 단체방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부고가 하나 더 올라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다 같이 조문 가자. 다 같이 마음을 모으자. 저는 그 문장을 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다 같이라는 말이 마음을 모으는 말인지 부담을 나누는 말인지 이제는 구분이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뒤 작은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가까운 지인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려다 다음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이번 결혼은 가족끼리 조용히 하려고 해요. 축의금도 화환도 사양할게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되는 시대가 왔구나. 조용히, 작게, 진짜로. 그럴 수 있구나. 저는 그날 저녁 그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괜히 울컥했습니다. 이상하지요? 큰 식장이 아니라,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마음만 받겠다는 한 문장이 저를 더 진심으로 축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주변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실제로 조용한 결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로 끝내기도 하고, 작은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만 부르기도 하고, 모바일로 소식만 전하고 마음만 받기도 합니다. 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달려가는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마음의 메시지로 위로를 전하고 무리해서 조문을 강요하지 않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지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경조사가 과잉이 되면 진심이 증발한다는 것을, 의무가 커질수록 감정은 말라버린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오래 참았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불평했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기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는 말이 서툴고, 선 긋는 말이 서툴고, 거리 두는 말이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지. 정이 있어야지. 도리가 있어야지.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이 가끔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고, 누군가의 월급을 빼앗고, 누군가의 마음을 닳게 만드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제가 경조사에 쓴 돈, 그 숫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놀라웠고 솔직히 조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대부분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내 가족과의 여행은 미뤄두고, 정작 내 몸의 건강검진은 다음 달로 미뤄두고, 정작 내 부모님 선물은 고민하면서도 저는 이름이 희미한 사람들의 행사에 습관처럼 돈을 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만 간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만 축하한다. 하지만 이 결심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거절은 종종 공격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안 가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되고, 안 내는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방식. 저는 제 기준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내가 그 사람의 기쁜 날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둘째, 내가 그 사람의 슬픈 날에 정말 마음이 아픈가? 셋째,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설 가능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나는 메시지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미워할까? 혹시 뒤에서 말이 나올까? 혹시 관계가 끊길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정말 내 삶에 남아야 할 관계는 내가 한 번 안 갔다고 끊기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관계는 봉투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봉투로만 판단하는 관계라면 애초에 그 관계는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경조사에 덜 가기 시작했습니다. 덜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더 진심을 담아 연락했습니다. 축하할 때는 길게, 따뜻하게, 위로할 때는 조용히, 꾸준하게,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가 더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힘들었다는 것을, 다들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다들 억지로 웃었다는 것을. 누군가 먼저 기준을 세우면 누군가는 안도합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나도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는 이제 경조사를 이렇게 봅니다. 경조사는 관계의 크기를 증명하는 날이 아니라 관계의 진짜를 확인하는 날이라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그 진짜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게, 조용히, 진심으로. 안 주고 안 받기. 가족 규모의 축하. 선물 대신 메시지. 화환 대신 마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건 각박한 거 아니냐고. 정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이 남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라고. 의무가 빠지니 마음이 살아나는 거라고. 관계는 원래 덜어낼수록 선명해집니다. 너무 많이 챙기면 아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자리에 가면 어느 자리에도 마음이 남지 않습니다. 경조사를 줄였을 뿐인데 삶이 조금 더 나에게 돌아옵니다. 주말이 돌아오고 가족의 얼굴이 더 또렷해지고 내 몸의 피로가 줄고 내 마음의 짜증이 줄고 내 통장에 아주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스스로에게 미안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늘 남을 먼저 챙겼을까? 왜 나는 늘 내 삶을 뒤로 미뤘을까? 그 질문 앞에서 조금은 떳떳해집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봉투를 들고 식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같은 표정으로 줄을 설 것입니다. 그 표정은 아마 피곤함과 의무감과 작은 분노가 섞인 표정일 겁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각박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힘든 게 정상이라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뀌어도 된다고. 당신의 기준을 세워도 된다고.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만 가도 됩니다. 진짜 마음이 움직일 때만 축하해도 됩니다. 메시지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은 돈으로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경조사를 줄이는 것이 사람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오히려 사람을 제대로 남기는 일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얇다면 당신의 관계는 더 얇아져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이 소중하다면 당신의 출석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만 간다. 나는 이제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만 축하한다. 경조사를 줄이자 삶이 조금 더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가 요즘 가장 크게 느낀 변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그래도 가야지라는 말로 자기 시간을 설득해 왔습니다. 월급은 얇아졌는데 의무는 더 두꺼워졌고 사람을 챙긴다는 이름으로 정작 내 삶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경조사를 줄이는 건 사람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분명히 남기는 일이라는 걸 당신이 지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의무를 혼자 견뎌왔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당신 편에서 조용히 생각할 거리를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단서 10월의 담이었습니다.